대한민국의 모든 육해공군과 경찰 병력들에게 알린다. 21년 09월 07일 18시 30분 대한민국에 좀비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되었다. 현재까지 각지에서 보고받은 특수개체에 대해서 전파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본 브리핑은 현 시간까지 각지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특수개체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모든 병력들은 잠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은엄폐한 후 브리핑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첫 번째, 수살귀. 가장 먼저 발견된 특수 감염자로 피부는 창백하고 물에 부른 형태이다. 손과 발에는 물갈기가 있어 물속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강이나 저수지 같은 물속을 헤엄치다가 공업용 철사와 맞먹는 강도를 지닌 카멜레온의 혀 같은 촉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는 않는다. 이 개체는 반드시 물을 건너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교전은 피하도록. 교전 시에는 물속으로 수류탄 같은 폭발물을 투척 후 놈들이 물 위로 튀어나왔을 때 사살하라. 두 번째, 까마귀 수험. 까마귀가 바이러스로 변이한 형태이다. 모습은 보통 까마귀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개체들은 보통 100에서 200마리의 무리를 지어 하나의 개체처럼 움직이며 비감염자를 공격한다.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는 않는다. 이 개체와는 우선적으로 교전을 피해야 한다. 총으로는 이 개체들을 전부 처리할 수 없다. 이 개체들의 무리가 공격을 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건물에 몸을 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길어야 20초 안에 살점을 전부 뜯어먹힐 것이다. 세 번째, 잠복자. 검은 피부에 많은 털을 가진 유인원 같은 형태를 한 감염자이다. 야행성을 띠고 있으며 어두운 골목길 같은 곳에서 발견된다. 빠른 이동 속도를 이용해 비감염자들을 송곳니로 물고 재빨리 도망친다.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 잠복자가 근처에 있을 경우 손가락 마디를 꺾는 소리가 3초 간격으로 들린다. 잠복자들은 총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으면 겁을 먹고 도망치므로 소리가 들린다면 주위 아군에게 상황 전파 후 하늘을 향해 종을 발포하라. 네 번째, 수어사이드 바머. 배에 폭발성 화학물질이 가득 찬 감염자이다. 주로 화학공장 같은 곳에서 발견된다. 복부가 엄청나게 비대해진 이유로 빠른 이동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변이체와 1.5k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않는다. 이 변이체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각 부대의 저격수들의 사격 한 번으로 해당 개체는 물론 주위의 보통 감염자들까지 처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리액터. 높은 위험도를 지닌 특수 변이 개체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견되며 일반 감염자들 중 한 명의 개체에 있던 바이러스가 방사능과 접촉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체내의 장기기관들이 원자로처럼 방사선을 내뿜는 형태로 변이된 개체이다.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 이 개체는 다른 특수 감염자들과는 구분이 어렵다. 그러니 원자력 발전소 근처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플레이그. 한 대학병원이 좀비들에게 무너졌을 때 한 감염자가 병원 측에서 보관 중이던 다른 바이러스와 접촉하여 만들어진 개체이다.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과 항상 입에서는 녹갈색의 액체가 흐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감염자가 해당 액체에 접촉하면 약 10초에서 15초 안에 감염자로 변이한다. 드물게 같은 플레이그 개체로 변이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 특수 감염자긴 하지만
유일하게 몸통을 맞춰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녹갈색의 액체를 원거리로 토해내기도 하니 방심은 불가하다. 7번째, 광신도. 감염자가 아닌 비감염 민간인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외부 음식들과 식수에 감염자의 피를 뿌리는 주범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민간인이 아닌 사살 대상인 감염자로 분류하며 임무 도중 생존자 무리가 식량과 식수를 제공해도 받지 말고 즉각 전부 사살하라. 여자나 어린이가 있다고 해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을 죽여서 느끼는 고통보다 그 음식과 물을 먹고 감염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걸 기억하라. 이상 브리핑을 마친다. 내용들을 숙지하여 임무 간 불상사가 없길 바라며 위 브리핑 내용은 국가 기밀사항인 만큼 외부로의 유출은 엄격히 금한다. 아, 머리 아파. 혜준아, 어디 아파? 어제 저녁쯤부터 머리 아파서 약 먹고 잤는데도 머리가 계속 아프네. 헐, 쌤한테는 말했어? 양호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양호실? 양호실이 뭐야, 보건실이지. 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얼른 일어나. 나랑 같이 가자. 아니야, 점심시간까지만 있어보고 지나서도 아프면 그때 가려고. 야, 그냥 가서 약 먹고 안 아픈 게 낫지. 얼른 일어나. 아니, 야, 괜찮다니까? 첫 번째, 본교의 보건실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양호실에서 보건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학교의 재량이 아닌 학교보건법 중개정 법률에 의해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간혹 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이 양호실이라 적혀있는 걸 보았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2002년부터 보건실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위 양호실을 이용한 학생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반 학우들이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만약 보건선생님이 주는 조퇴증에 1964년 2월 3일 교장 리승혁이라고 적혀있는 도장이 찍혀져 있다면 보건선생님께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현재 보건실은 아주 예전의 교장실 위치였습니다만 모종의 이유로 그곳을 폐쇄하고 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건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만약 보건선생님에게 특정 약에 대해 알러지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의 복용을 강요하거나 혹은 부착하려 한다면 그런 조치는 필요 없다고 하고 바로 보건실을 나오십시오. 교실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다음 교시 쉬는 시간에 보건실에 재방문하면 보건선생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다섯 번째, 선생님들이 퇴근할 때 모든 문이 잘 잠겨 있는지 확인을 하고 퇴근합니다. 다만 간혹 한두 군데 정도 빼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건실 문이 열려 있다면 절대로 들어오거나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희는 밤에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늦은 시간에 보건실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식사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건실을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보건실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일곱 번째, 보건실에 들어왔는데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손으로 귀를 막고
떨고 있다면 도우려고 하지 말고 보건실을 나와 주십시오. 본교는 학생 또는 교사가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면 커튼을 쳐놓습니다. 7-1 침대에 누군가 누워있는데 흰색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다면 보건실 입구 왼편에 작은 컵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을 따라서 그쪽 침대 주위에 뿌려주십시오. 그 후 컵을 제자리에 두고 다시 침대를 확인한다면 정상적인 침대가 보일 것입니다. 8번째, 보건실에 들어올 때에는 쉬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조용히 노크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9번째, 저희 학교는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하는 없고 보건실은 1층 교무실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1층을 3번 이상 둘러봤음에도 보건실이 안 보이고 허름한 지하로 향하는 계단에 보건실은 지하로 라는 팻말이 있다면 내려가고 싶더라도 그 욕구를 참고 교무실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퇴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본교의 선생님들은 모두 조퇴증을 떼줄 것입니다. 10번째, 보건실에 들어오면 정면으로 달력이 보입니다. 달력엔 연도가 1952년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들을 위해 주모하십시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11번째, 보건실을 너무 자주 방문하지 마십시오. 보건실을 너무 자주 방문하는 것은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12번째, 보건실에는 다양한 약들과 그 외 많은 것들이 있는 서랍이 있습니다. 간혹 보건선생님이 4번째 칸에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고 그림 하나 없는 새하얀 병을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 병에서 약을 꺼낸다면 정중히 거절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학생 외 또 다른 것을 위한 것입니다. 13번째, 최근 메로나 20으로 방문록을 적습니다. 날짜, 시간, 반, 이름을 적습니다. 만약 0404 06시 44분 2학년 9반 한민지 이런 방문록을 보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죽은지 모르는 혼령은 죽기 전에 했던 행동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14번째, 보건실은 여러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발자국이 남을 만큼 같은 곳을 반복해서 걷지는 않습니다. 15번째, 보건실을 나왔는데 두통이 심하다면 절대로 보건실로 다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가까워졌다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교실로 들어가십시오. 이때 절대로 뛰어서는 안 됩니다. 교실로 무사히 도착했다면 두통은 서서히 괜찮아질 것입니다. 16번째, 보건선생님들은 여러분을 고통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단, 그들에게 조금의 존중도 표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17번째, 보건실은 상처를 입은 혹은 어딘가 아픈 사람이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경쟁에서 도태된 그들은 이러한 사냥터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18번째, 보건실에 아무도 없을 때 문이 열려 있다면 다음에 재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급한 경우에는 선생님 한 분과 같이 방문하여 응급조치를 받으십시오. 이때 선반의 맨 위쪽에 위치한 하얀 상자에는 절대 손이 닿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만지는 것은 별 다른 일이 없을 겁니다만 그 상자를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했을 경우 이후 생길 정신적 트라우마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19번째, 보건실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지만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아는 존재를 매우 싫어합니다. 20번째, 18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이 항목을 부정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21번째, 20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저희 수칙은 19번까지이며 20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 수칙들만 지켜주신다면 저희 보건실은 매우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들의 방심에 파고들어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의 특징은 보건실이란 명칭 대신 양호실이란 명칭을 사용합니다. 아이, 민수 아빠, 이게 얼마만이요? 하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유, 뭐 사는 게 맨날 똑같지 뭐. 그 뭐 별일 없이 잘 지내는겨? 네, 뭐 저도 별일 없이 지내죠. 아이, 저 뭐야, 근데 뭐 이게 뭐 좋은 소리는 아닌데, 며칠 전에 그 우리 마을에 무슨 스님이 한 분 왔다 가셨는데. 스님이요? 응, 스님. 아니 근데 뭐 우리 마을에 뭐 안 좋은 거시기 안 좋은 기운 같은 게 뭐 있대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뭐 해라 마라 뭐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가셨대. 네? 해라 말아요? 아니 나도 읽어봤는데 그 이장님이 종이로 다 적어줘가지고 나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집 가면은 있을 거예요. 한번 달라고 해서 읽어보고. 여튼 왔으니까 재밌게 놀고 가고 재밌게 놀고 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 아, 네, 알겠습니다. 민서는 잘 있지? 민서 엄마랑. 네,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요. 오는 길이 좀 힘들었나 봐요. 아이, 그래, 알겠어. 안녕하십니까. 모미마을 정년이장입니다. 며칠 전 한 스님이 마을을 우연히 방문하시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주민 여러분들께 안전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마을 회관으로 연락 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 마을에는 옛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정승이 있고 수많은 기와집들과 마을 중앙에는 우리 마을을 나쁜 기운으로부터 지켜주고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큰 나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몇 달 전부터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에 실종, 신체 절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해당 시각 전까지는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골 마을이다 보니 저녁만 되어도 인적이 드물어지고 많이 어둡다 보니 도움을 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엇인가가 대문 혹은 창문을 두드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 주민회관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어 있다거나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라면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앞서 무엇인가라고 칭한 이유는
여태까지 증거들과 증언을 토대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할 구역 경찰서의 요청에서 순찰을 강화하였으나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을 중앙 나무 옆에는 큰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은 옛날에 우리 마을의 식수를 책임지던 우물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둔 상태입니다. 사용되지 않은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물의 뚜껑을 열어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4-1. 낮이건 밤이건 우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목격한다면 그를 막아서려 하지 마십시오. 그는 사람이 아니며 목격자들에 따라 다른 행색을 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의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2명 이상에서 목격했을 때도 각자의 가족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5 번째, 저희 마을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는 잘 닦여진 등산로가 있습니다. 해당 등산로는 하절기에는 오후 7시, 동절기에는 오후 5시 30분 이후로 출입을 제한합니다. 위 시간 이후로 누군가가 등산로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아도 모르는 척 하십시오. 우리는 그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들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6 번째, 우리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골을 찾아온 아이들이 빨리 집을 가자고 보챈다면 네 발로 빠른 속도로 기어다니는 무언가가 아이를 잡아간다는 전설입니다. 그것들을 고양이나 개 혹은 야생동물로 보고 있으나 사람이나 무언가 미지의 존재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우리 마을을 방문한 자녀분들께서는 집을 가자고 보채지 마십시오. 7 번째, 외양간이 있지만 그곳에서 소나 닭을 키우지 않고 방치 혹은 창고로 이용하는 집은 그곳에서 소 또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동물의 울음소리를 잘 따라합니다. 8 번째, 성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특별히 아이들이 뛰어놀지 못하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넘어지거나 나뭇가지에 긁히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만 말해 주십시오. 진짜 이유는 오후 3시, 오후 6시 마을회관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구두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 번째, 처음 보는 가족들이 매해마다 우리 마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보통의 가족과 별 다를 것이 없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질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년마다 방문하는 집이 다르며 그들이 방문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의 가족을 맞이하는 것처럼 반겨주십시오. 그렇다면 머지않아 돌아갈 것입니다. 10 번째, 마을에서 차로 5분 정도 나가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2011년 이후로 혁신도시로 이전 후 현재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읍내로 나가려면 그곳을 지나치는데 웬만하면 그곳을 쳐다보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교실에 불이 켜져 있다거나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과 눈이 마주친다면 그들과 함께해야 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저희 마을에는 작은 공장을 건설하다 토지 문제로 인해 건설이 중단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 죄송합니다. 현재 입구를 봉쇄하고 안내 표지판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탓인지 고스트헌터 혹은 유튜버들이 많이들 방문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그곳을 들어가는 자들을 보았다면 그들이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빌어주십시오. 매년 3명에서 5명 정도
그 건물을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2번째, 그것들은 그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될 수도, 괴물이 될 수도,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동물, 벌레 등등. 그것들은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어디든, 언제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며 모처럼 찾아온 고향 마을에서 좋은 추억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야, 불금인데 뭐하냐? 나 그냥 있는데 왜? 아휴, 너나 나나 불금인데 집에 박혀서 참 딱하다 딱해. 머리 병신이, 너도 집이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 그건 그럼. 야, 디코나 들어와. 게임이나 하자. 게임? 알았어, 좀만 기다려. 첫 번째, 디스코드는 음성 채팅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보이스 메신저 프로그램입니다. 15년 3월에 출시를 했고 게임, 음성회의, 통화 등 다양하게 이용하십시오. 두 번째, 디스코드는 PC, 맥, 안드로이드, iOS에서 전부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기에 제약 없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하십시오. 세 번째, 디스코드 로그인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헤드셋을 쓰고 있는 캐릭터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 같다면 침착하게 디스코드를 끄고 삭제 후 다시 설치해 주십시오. 위 현상을 방치할 시 여러분과 대화를 시도하려는 폴더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절대 답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디스코드는 카카오톡보다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하기 쉽습니다. 4명 이하의 인원이 서버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 적은 곳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모티콘을 통해 여러분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에 타는 십자가 이모티콘은 없으며 단순 오류일지 모르지만 만약을 위해 어플을 종료 후 찬송가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한밤중에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통화할 때 가끔 비명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부디 무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관심을 받으면 여러분도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디스코드 채팅 중에 알 수 없는 이가 들어와 디스코드의 비밀을 알려줄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강제 퇴장시키십시오. 그 비밀을 듣게 된 순간 저희는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디스코드 채널 개설 후 1개월 이상 대화를 하지 않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이 소홀해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디스코드 이용 중 가끔 새몸이라는 이름의 채팅자가 보인다는 문의가 있습니다. 만약 그를 보았다면 그가 말하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근처에 그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가끔 알 수 없는 방에서 초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무조건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방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역을 중요시 여깁니다. 침범할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1번째, 디스코드 사용 중 등골이 서늘해짐과 동시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그 사람을 강제 퇴장시켜 주십시오. 그래도 오싹함이 계속된다면 채팅창에 십자가 13개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12번째, 다양한 봇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봇들 중에서 염소 프로필을 한 LIVET 라는 이름을 가진 봇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봇을 발견한 경우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종교 관련된 디스코드 서버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이유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10번 항목은 비워놓고 있습니다. 초대를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초대에 답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14번째, 12번 항목을 따라 종교에 관련된 서버로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악마 숭배라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 그 즉시 가장 가까운 교회 또는 성당으로 가주십시오. 반드시 가톨릭계 종교시설이어야 합니다. 15번째, 여러분의 닉네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정할 때 절대 여러분의 현 위치를 암시하는 닉네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위험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16번째, 여러분이 주인인 서버에서 갑자기 강제로 퇴장되었다면 다시 들어가려는 시도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되돌아가선 안 되는 곳으로 돌아간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17번째, 채팅방에 누군가 들어올 경우 땡땡님이 착륙하셨어요, 땡땡님이 서버에 뛰어들어오셨어요 등 여러 종류의 안내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 이후 도망치세요 라는 말이 붙어있다면 그 즉시 서버를 나가십시오. 18번째, 대화 도중 갑자기 여럿이 한꺼번에 웃기 시작한다면 똑같이 따라 웃어주십시오. 절대로 그들과 다른 존재임을 들켜서는 안됩니다. 19번째, 13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항상 비워두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생기는 현상으로 지우지 않고 그대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항목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3번 항목을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20번째, 디스코드 사용 시 지속적인 버그가 발생한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로 들어가서 세모미를 검색한 후 구독과 최근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디스코드는 세상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여러 세상의 존재가 존재하는 공간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수칙입니다.